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12월 9일 브레이킹 뉴스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각으로 9일 오후 3시, 미국 시각으로는 새벽 1시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습니다. 이후 한국 시각 9일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으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국군 통수권과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등을 포함해 예산안 제출권, 외교 사절 접수권이 모두 정지됩니다. 또한 앞으로 국무회의 주재와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 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탄핵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됐습니다. 또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는데 오후 7시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정지됐습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정본이 접수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 만료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내년 1월 말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됩니다.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게 되며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상실해 최악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된 이후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다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입을 댔습니다. 또 자신은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부처 장관들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 경제 운용과 안보 분야 등에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밖의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하게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국가와 결혼했다며 청렴한 이미지로 청와대에 입성한 정치인의 놀랄만한 정치적 추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로이터 통신은 한국 국회가 부패 스캔들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고 알렸습니다. AP통신은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중에 생긴 일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의 놀랄만한 빠른 추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때에 한국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국민의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묘사한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최근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언론 논평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뒤 한미 동맹은 변함이 없으며 북핵 핵 문제 등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차분하고 책임 있게 평화적으로 행동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벌어진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지시티의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저지시티 브라몰 에비뉴의 한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집 안에 있던 한 명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부상자의 신원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하포즈에서도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포즈의 조이스 드라이브에 위치한 집에 불이 났는데 드라이브 웨이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과 인근 나무에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커졌습니다. 이 화재로 2층짜리 건물의 일부가 무너졌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는 2명의 소녀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원인이 아파트 라디에이터의 증기 때문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롱스 검찰은 이 자매를 부검한 결과 두 소녀 모두에게 이상 고열과 열에 노출돼 생긴 부상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들 모두 증기의 열에 화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사인은 사고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들의 사망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들이 사고 당시 문이 닫힌 침실에 있었다며 스팀 밸브가 새면서 열이 방을 가득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문이 열려 있었다면 아이들이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의 현관 옆 베란다에 놓아둔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여성이 출근하고 집이 비어있는 사이 한 남성이 선물이 담긴 택배 박스를 들고 사라집니다. 산토벨로 씨는 집 앞에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로 선물을 절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번의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 상자를 절도당하는 일이 벌어져 현관 앞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문구를 써 붙였음에도 선물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어제 퀸즈의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가 전기 난방기구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머레이 힐스의 157가 인근 샌포드 애비뉴에 위치한 4층 아파트 화재로 최소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날 4층에서 발생한 불길은 5층과 6층으로 번졌습니다. 이날 화재에는 100여 명의 소방 인력이 동원돼 약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이 진압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날 4층의 한 집에서 사용하던 전기 난방기구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주요 세 공항에서 주차비를 일제히 올릴 방침입니다. 포트 어토리티 측은 공항 주차장의 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항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뉴욕 라과디아 공항 중앙터미널의 일일 주차비는 최대 $59로 오릅니다. 이는 미국 내 대부분 공항들의 일일 주차 요금이 $30인 선을 감안해 볼 때 2배가 비싼 겁니다. 이외에도 시간당 주차 요금은 $8에서 $10로 증가합니다. 다만 라과디아 공항의 장기 주차료는 12월 31일까지 $18로 동일합니다. JFK 공항과 뉴욕 공항은 1월 8일부터 주차 요금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12월 9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